11월 2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출근길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강원 대부분 지역이 흐린 날씨 보이겠고 곳에 따라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도,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되고요.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7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이 사회적 가치 구현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행보와 의료복지사업 소식 먼저 전해보고요. 도로교통공단이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도로교통공단 월드를 제작해 게시했습니다. 원주시의 본부 사옥을 가상 공간으로 옮긴 것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 엘로보더 현장에서 전해보고요. 또 박경리 작가가 생애 마지막에 산 집이 박경리 뮤지엄으로 지난 28일 개관했습니다. 개관과 함께 상설전 토파보는 작가 박경리를 개최한다. 박경리 뮤지엄 개관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총 사업비 312억 원을 투입하고 2017년부터 옛 원주여고 부지에 추진해온 원주복합문화교육센터가 3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2013년 원주여고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며 장기간 유휴 공간으로 남아있던 옛 원주여고 부지에 마련된 복합문화교육센터는 28,691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됐습니다. 횡성군 횡성읍 내 앞들 2지구 도시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횡성군은 횡성읍 읍상리 457일원 14만 2,306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횡성 앞들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횡성군은 이미 조성된 횡성 앞들 1지구와 전천 생태공원과 연계한 동선을 구축해 새로운 생활권을 만들 방침이고 앞들 2지구 사업은 2026년 착공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 증진을 위해 어울림 체육센터를 준공했습니다. 평창군 장애인복지센터 부지에 건립된 어울림 체육센터는 총 8억 7,600만 원을 들여 지상 1층 498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고 실내 게이트볼 경기장, 사무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행보와 의료복지사업 소식에 대해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최혁진 관리이사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최혁진 관리이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올해로 벌써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드리겠고요. 40주년 기념식은 가지셨나요? 코로나 국면이어서요. 네. 사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좀 규모 있는 기념식도 하고 싶었는데요. 지금 시대는 그게 쉽지가 않아서 임직원들끼리 조촐하게 오늘 기념 행사를 하게 되고요. 전국에 있는 저희 보훈 인프라에 있는 주요 직원들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축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코로나로 인해서 간단한 의식 행사를 갖게 되는군요. 사실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좀 자축할 그럴 자리가 돼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1981년 저희가 11월에 설립된 준정부 기관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전국의 6개 보훈병원과 7개 요양원 등을 통해서 약 8천여 명의 임직원들이 국가유공자분들의 생애 주기별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해를 입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의료 지원은 필수이고 복지 지원 이런 것들이 통합돼야 되는데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정부의 기관이 바로 저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입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으면서 또 공단이 걸어온 40년의 발자취도 궁금한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좀 해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과거에는 우리 보훈제도가 좀 취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훈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모시는 거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의 근간인데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81년도에 원호복지공단과 원호병원을 통합했고요. 그 이후로 꾸준히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의료복지 지원 체계를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보훈 정책을 대폭적으로 좀 강화했는데요. 현재 의료 요양에서는 5,000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간 400만 명의 국가유공자와 가족분들이 진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복지, 스포츠 재활, 보장구 산업 등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 활성화하고 있어서요. 전 생애 주기에 모든 유형의 국가유공자의 불편함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발전해 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희도 공공의료기관입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 감염병 대응 체계에 전심 전력을 해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그렇습니다마는 6.25 전까지 침략으로 정말 희생된 우리 보훈 가족들이 상당히 좀 많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훈 가족하면 6.25 희생자 생각하게 되는데 6.25 이후에도 이런 그 보훈 가족들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계속 뭐 적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은 국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우리 보훈 대상자는 저희가 크게 세 부문에서 모시고 있는데요. 특히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으시고 희생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을 저희가 독립유공자로 모시고 있고요. 또 6.25 전쟁이라든가 베트남전 참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를 호국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모시는데 이분들을 호국보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희생되신 민주유공자분들도 저희가 보훈 가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 그동안 6개의 병원 또 6개 요양원이 있었지만 이 보훈 가족을 다 모시기에 요양원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전국 7번째로 원주에 또 보훈 요양원이 문을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원하게 된 배경 그리고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예, 저희가 참 그 원주 시민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송구했는데요. 2013년에 저희 본부가 보훈공단 본부가 원주로 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강원도에는 보훈 요양시설이 전혀 없었어요. 저희가 지난해 오픈한 원주 보훈 요양원이 첫 번째 보훈 요양시설이고요. 특히 치매 전담실을 갖춘 치매 맞춤형 요양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체계와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는데요. 넓은 공간과 인권을 중시하는 지원 체계, 보살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다른 일반 요양원보다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도 원주 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훈공단 역시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상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거나 아니면 또 지역 상생 사업 중에 소개해 줄 만한 사업이 있으면요. 예, 특히 이제 원주에 와서 저희들이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행복기금이 있거든요. 이 행복기금을 가지고 원주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복지 지원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가까운 귀래의 삼태미 마을과는 꾸준히 몇 년 동안 일사일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촌 일손 돕기도 하고 또 이제 가을 추수기나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 생산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활동도 좀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는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서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전격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구매, 시장 방문하기, 전통시장 체험하기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 결과로 원주 사회공원장도 수상하게 됐습니다. 정말 원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원주시청에서도 저희를 응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업무 외에도 이렇게 지역 상생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지금 뭐 소개해 주신 공원도 있지만 또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공원 인정기관으로 또 선정이 됐고 장기 요양기관 평가
10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등 다양한 수상을 하고 계신데 이 공단에서 실시한 사업으로 인한 성과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가장 최근의 성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서 국민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을 잘 해온 건데요. 네. 전국의 6개 보건병원 중에 서울, 부산, 광주, 대전 4곳이 코로나 전담병원을 지정받아서 적극 운영을 했고요. 생활치료센터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정부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만들어가는 성과 중에 하나는 그 선도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복지 체계를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서 ICT 기반의 새로운 케어 시스템들을 선도적으로 만드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저희들의 성과를 민간 부문에도 관련된 성과들을 좀 공급해서 민간 영역 전반에서도 좋은 복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의 성과가 대단합니다. 네. 아직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앞서 전통시장 잠깐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은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부문 최우수상 또 원주시 사회공헌장 등도 수상하셨는데 올해 또 추진 중인 사회공헌 사업이 있으면은요 이제 뭐 올해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은 연말에 저희가 특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공단이 혼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하고 협력해서 국가유공자 중에서 이제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의 집 고치기 사업 등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공자분들이 이제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아졌고요. 또 자식들이 돌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 주거 환경의 불편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우리 원주 지역사회에도 곳곳에 많이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유공자 집 고치기 사업을 지역의 많은 복지기관과 협력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역에 이런 사업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데들도 손잡고 같이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별개의 또 질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최혁진 이사님께서는 이제 원주 지역 출신이고 또 사회적 경제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문정부 청와대 전 비서관을 맡기도 하셨고 또 시장 출마설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적 전문가로서 지역 민주주의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 말씀도 좀 꼭 듣고 싶나요? 원주만 놓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은 원주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도시예요.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주방입니다. 오래 묵은 맛깔스러운 장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신선한 재료들도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원주는 이제 좋은 요리사들, 인재들을 많이 형성해서 좋은 요리사들이 많이 나오면 굉장히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우리는 한 1000여 년 이상 된 오래된 도시 아닙니까? 그 안에 역사의 유적도 많고요. 또 하나 최근에 혁신도시가 되면서 공공인프라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대학도 많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인접해서 교통망의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도시의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 시장님이 관광인프라도 많이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를 융합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회적 경제를 또 주목하는 이유는 융합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해 충돌을 조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그룹들이 공공과 협력하고 민간과 가교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학순 주교님, 자연수 선생님이 협동조합 운동의 씨앗, 즉 함께 잘 사는 모델을 원주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이 아마 이런 좋은 재료들을 묶어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는데 큰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주 시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만 힘내시고요. 원주의 미래는 저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 인재들과 함께 앞으로도 크게 성장하는 원주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최혁진 관리이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지금 시각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도로교통공단 월드를 제작했습니다. 원주시 본부 사옥을 가상 공간으로 옮겨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로교통공단이 메타버스 공간을 오픈했다고요? 네, 지난 10월 22일 도로교통공단이 인터넷 가상 공간인 도로교통공단 월드를 만들었는데요. 이 도로교통공단 월드에 방문하면 공단의 사업 소개와 어린이 보호구역, 고령 운전자와 같은 주요 교통 현안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가상공간 도로교통공단 월드를 활용해 교통 안전 소식도 함께 전할 계획인데요. 공단 측은 모바일 언택트 시대에 최적화된 MZ세대가 급부상하면서 이들과의 소통을 위한 방식으로 메타버스가 2021 핵심 키워드라고 판단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교통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도로교통공단 ICT 이혜지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네이버 제페토에 월드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에서 자체 제작한 도로교통공단 월드는 교통안전 홍보 콘텐츠를 제공하고 비대면 진행이 필요한 각종 행사와 회의 등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전시와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공단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현재 버전으로는 이벤트, 게임 등의 요소를 제공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소통 채널인 만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교육, 면허 등 실제 대국민 서비스를 메타버스에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ICT 기술 동향 등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 도로교통공단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네,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관인데요. 이 메타버스 홈페이지는 홍보관, 홍보부스, 행사장 이렇게 총 3개의 가상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홍보관 페이지에서는 대국민 홍보나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입장과 동시에 공단이 전달하는 내용을 방문자가 바로 볼수록 배치되어 있고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이 공간에서 안전한 개인정보 생활 수칙을 안내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으로 캠페인 홍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또 행사장 공간에서는 비대면 행사가 필요한 상황을 반영해 업무 협약식, 각종 회의와 교육을 위한 무대 장치와 객석도 제공합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공단은 최근 새로 개발한 교통사고 속도 자동 분석 프로그램 사용법을 전국 시도 직원들에게 교육했고요. 또 앞으로 이 도로교통공단 월드 내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 운영되면서 도로교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이혜지 과장 목소리 이어 듣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월드에 방문하시게 되면 공단의 사업 소개 및 어린이 보호구역, 고령 운전자와 같은 주요 교통 현안에 대한 홍보 포스터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니까 도로교통공단 월드에 자주 들러주셔서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인서트 녹음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자, 원주 본부를 두고 있는 이 도로교통공단 앞으로 주요 사업으로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28일 도로교통공단은 기상정보 기반의 교통사고 분석 융합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교통사고 분석 업무에 기상 자료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지난해 말 기상청 공모 사업에 선정된 후 8개월간 기상청과 공동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앞으로 더 심층적인 교통 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밀한 기상자료 수집과 AI 기능으로 더욱 과학적이고 심층적으로 기상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활용해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도로교통 사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 많은 분들이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박경리 작가가 생애 마지막에 산 집이 박경리 뮤지엄으로 지난 28일 개관했습니다. 개관과 함께 상설전 토파 보는 작가 박경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박경리 뮤지엄 개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경리 뮤지엄의 김세희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경리 선생님의 마지막 사셨던 집이 박물관 등록과 함께 이제 개관 준비를 마치고 지난 28일 개관을 했는데요. 먼저 이 박경리 선생님 집이 박물관으로 개관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듣겠습니다. 예, 2008년도에 박경리 작가가 타계한 이후에 작가의 집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작가가 남긴 육필원고와 생활소품 등을 2020년도부터 유물 등록 작업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때 작가의 일상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라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경리 작가가 남긴 소중한 유산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여드리고자 박물관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흥원면 매지리에 위치하고 있죠? 예. 네, 이 박경리 선생님께서 집필 생활을 했던 공간인데 아마 작가가 말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곳은 다른 어떤 공간들보다 작가들이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했던 공간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경리 작가가 이곳에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냈고 작가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책상이나 옷장뿐만 아니라 옷, 안경, 펜, 컵, 그리고 심지어는 드시던 약까지 모든 사소한 소품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이곳 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작가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박경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뮤지엄 개관으로 뭐 시설이 기존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작가의 집은 박물관 개관으로 시설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인위적인 개선은 피하고 원형 그대로를 관람객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했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제 작가의 집 1층 공간은 박경리 뮤지엄의 1전시실 공간으로 개편이 되었고 그 전시실 옆에 필사나 시화 등을 체험하실 수 있는 체험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토지문화관 1층을 기존의 정시 공간이었던 공간을 매표와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뮤지엄샵으로 구성하게 되었고요. 바로 그 옆에 3전시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개관과 함께 토파 보는 작가 박경리 상설전도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토파 본다는 단어가 좀 생소한데. 예, 토파 본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우리말인데요. 네. 그만큼 작가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박경리 선생님의 모습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를 구성했습니다. 박경리 뮤지엄 자체가 작가의 집을 중심으로 작가가 살았던 공간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작가의 일상생활과 보통 사람들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던 모습을 관람객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작가로서의 모습도 이곳에서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샅샅이 더듬어 뒤지면서 찾아보는, 자세히 찾아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토파보는 작가 박경리 상설전이라는 또 이름을 붙였군요. 예, 많은 분들이 이 박경리 문학공원하고 박경리 선생님께서 그 집필하신 토지문화관하고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박경리 문학공원은 박경리 작가가 1980년도에 원주로 이사를 오면서 처음 살았던 집이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그곳이 바로 박경리 문학공원 안에 있는 당구동의
옛집인데요. 이곳이 토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박경리 뮤지엄인 작가의 집으로 작가가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토지문화관 자체는 문인과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머물면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일을 박경리 선생님이 생전부터 쭉 지속해 오셨는데요. 현재도 창작실이 지속되고 있고요. 뮤지엄이 개장된 현재로서는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 중이며 뮤지엄 공간과 그 창작실이 분리되어서 최대한 작가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경리 뮤지엄은 작가가 생애 마지막을 보냈던 곳이기 때문에 작가의 흔적과 유품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자, 끝으로 새롭게 개관한 박경리 뮤지엄 운영 계획과 또 초대 말씀도 함께 듣겠습니다. 예, 원주시 흥왕면 매지리에 위치한 박경리 뮤지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고요. 작품으로만 만나봤던 박경리 작가의 생활 흔적과 숨결 그리고 또 작가가 사랑한 모든 자연환경이 남아있는 이곳에 박경리 뮤지엄을 통해서 좀 더 작가를 가깝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가 박경리를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파보는 작가 박경리 상설전은 언제까지 열립니까? 상설전은 지금 현재 다른 전시가 대치될 때까지 쭉 지속할 예정이고요. 중간중간 이제 그 화교사님의 기획에 따라서 새로운 전시들을 구성하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세희 관장님께서 초대 관장으로 부임하셨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제 이전 이사장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토지문화관 이사장으로서 쭉 재직 중이고요. 그랬군요. 현재 문화관에도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경리 뮤지엄의 김세희 관장이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